독성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독성인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이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20%나 된다고 그래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독을 뿌리는 인간들이 어떤 거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과대학 법의학교실 이성호입니다. 옛날에 한 1960년대 어떤 남자가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 혐의로 구금 당했어요. 그래서 약간 고초를 겪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을 따려고 딱 갔는데 너 동성애를 했다. 그게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야 억울하다. 이게 왜 시민권 박탈이냐. 추방까지 얘기를 하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재판에 막 소송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까지 갔는데 어떻게 됐냐. 1960년대라 야 너는 게이라서 응? 사이코패스야. 지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너는 게이니까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우리 위대한 미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추방됩니다. 그때 연방대법원에서 그때 그래도 반대표를 던진 연방대법관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윌리엄 더글라스. 이제 연방대법관이 반대표. 근데 이분이 무슨 배려가 넘쳐서 편견을 갖지 말자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사이코패스적 성격이라는 게 이게 약간 무슨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런 것처럼 약간 정의가 이상하다. 야, 동성애자라고 사이코패스냐. 이렇게 반대표를 던졌던 분이에요. 이렇게 딱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윌리엄 더글라스, 인권의 화신.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윌리엄 더글라스가 근데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아랫사람들을 엄청 갈궈요. 갈구는 거야. 일 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근데 갈구는 것 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 발언을 해요. 거기다가 어느 날 피터 K 웨스턴이라는 되게 유능한, 그러니까 연방대법관 밑에는 당연히 이제 미래의 법관을 꿈꾸는 이제 보조하는 로클럭이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막 잘 써갖고 이제 어떤 판결에 대해서 흑인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잘 쓴 다음에 갖다 줬어요. 이거 참고하십시오, 대법관님. 딱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너 학벌이 뭐야? 너 어디 로스쿨에서 배웠어, 너? 너 하수구에서 배웠어? 너 해고야, 이런 거야. 근데 문제가 이 피터 K 웨스턴이 결혼이 2주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대법원 청사에서 하기로 했어요. 대법원 직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초청하는데 윌리엄 더글라스도 있는 거야. 머리가 복잡한 거야. 이거 내가 떠나면 결혼식은 어떻게 되고,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경력은? 이러는데, 이제 다른 비서한테 저 해고됐어요. 그랬더니, 더글라스 판사가 해고라고 하던가요? 예, 그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처음이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그냥 있어 보세요, 일단.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해고라고 그랬는데, 민기적거리고 다음날 출근하고 또 눈 마주쳐. 그럼 뭐야? 이러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결혼식이 없었으면 에잇 하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2주 뒤에 어떻게 됐냐? 결혼했어, 거기서. 그리고 그 윌리엄 더글라스가 참석했어요. 아내랑. 그리고 세상 좋은 사람처럼, 이 웨스턴군은, 야, 이거 진짜 훌륭한,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또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직장에서 갈구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 윌리엄 더글라스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대법관 재직 중에 30년 넘게 대법관이 있었어요. 종신직 비서니까. 그러니까 30년 넘게 있었는데 이혼을 3번이나 하고 되게 특이한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배견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으냐? 독성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독성인간. 제가 책을 소개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포이즈너스 피플이라는 책인데요. 단연코 제가 2026년에 읽은 인문사회학 책 중에 넘버원 재밌습니다. 어떤 책이냐? 내 주변에 독성인간들이 있다는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한 독성인간 누구예요? 윌리엄 더글라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독성인간이냐?
우리 이제 사이코패스는, 제가 사이코패스 영상 예전에 올린 거 기억하시죠? 사이코패스는 한 1% 정도 있어요. 1% 정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는 강호순, 유영철, 그리고 지금도 있는데 왜 연쇄살인이 없냐? 연쇄살인이 지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CCTV가 있어서 다 잡아요. 여러분, 그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 리바이즈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 리바이즈드, PCLR이라고 그래갖고, 야, 이거 20 몇 점이면 사이코패스래. 뭐 이런 리스트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아마 우리나라에 24점인가 넘으면 아마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2점은 괜찮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26점이라고 그래도, 28점이라고 그래도 범죄 안 저지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 보고 싶으면 댓글창을 보시면 됩니다. 댓글창을 보시면 수많은 이상한 감정을 뭔가 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독성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은 누구시냐?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리엔텐 브링크라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너무나 많은 임상 연구와 너무나 많은 상담과 너무 많은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할 만큼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무척이나 재밌었습니다.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 사이코패스, 우리가 아는 강호순, 유영철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검을 한번 해보자. 실제 부검이 아니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길래 이런 거냐?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독을 뿌리는 인간들이 어떤 거냐? 이거를 좀 해보면 일단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느냐? 일단 거짓말을 엄청 잘해요. 그리고 기만수를 잘 펼쳐요. 그러면서 또 막 남을 조종하는 이런 것도 하고, 두 번째, 감정이 어떻게 되냐? 냉담하고 무정서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은행 강도, 인지를 잡은 부장 강도한테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게 어머니 불러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아 막 이런 게 통할 것 같은데, 실제로 사이코패스는 냉담 무정서야.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봐. 너 붙잡고 있는 그 인질의 그 어머니를 생각해봐. 이러면 그게 뭐? 그러니까 무정서, 냉담 무정서가 있고요. 첫 번째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만적이고,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 냉담과 무정서를 하고, 또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이게 위험을 무릅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편도체, 여러분 기억나세요? 편도체라는 게 과거의 공포. 예를 들면 내가 밤길을 걷다가 예전에 불량배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밤길이 너무 무섭겠죠. 그리고 영화를 봤는데 밤길에서 막 가로등 밑에서 나쁜 놈들이 어이 아가씨 막 이런다. 그러면 우리 막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뭐 이거 좀 무서운데 안 되겠다. 밝은 길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편도체인데 실제로 사이코패스는 편도체가 거의 퇴화 기능이 거의 없어서 무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미친 듯이 스릴과 이런 충동적, 맹목적인 이런 것들을 즐기게 돼요. 도박, 알코올,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아시는 그런 것들 즐겨야 하고, 네 번째,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방식을 하게 돼요.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네 가지 영역의 거짓말과 조종을 일삼고, 그냥 막 냉담하고 과대망상적이고 무모한 위험을 즐기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사람, 뭐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이, 강호순, 유영철 이런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망신 주며 즐거워하는 직장 상사, 바람을 피우며 우리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배우자,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고 회의 중에서 나를 깎아내리려는 동료,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면서 우리 집의 물건을 훔쳐가는 이웃,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를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때리는 중학생, 이런 사이코패스가 있는 독성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1% 사이코패스, 진짜로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자였던 게 1% 같지만 이 네 영역에 걸쳐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이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20%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의 성향을 가졌다는 거야. 어둠의 성향 20%가. 그 중에 또 25명 중에 한 명은 진짜로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 발이 요즘에 한 20, 30명 되나? 그 중에 한 명은 어둠의 성향이 매우 짙은 독성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그러는데, 이런 어둠의 성향은,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 책 진짜 재밌어요. 진짜 읽어보시고, 진짜로 재밌어요. 제가 2020년에 읽은 인문사회학 책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따지면 제일 재밌고요. 후루룩 정말 읽고, 이거 누군가가 계속 생각나요. 정치인도 생각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생각나고, 나는 그러지 않을까? 나를 주의하는 것도 생각나고, 그러면 이런 어둠의 인간, 20%인 어둠의 인간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일단,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전형적인. 두 번째가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자기를 과대망상적으로 여기고, 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마키아벨리스트가 있어요. 또 하나는 타인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얻는 성향인 세디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틱하면서 나르시시스트가 있고, 마키아벨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조종하고 냉정하게 대하는데 또 나르시시스트가 있고, 이런 네 가지가 골고루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많냐? 진짜로 많대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100% 장담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20%나 가까이 어둠의 성향, 근데 이것도 스펙트럼이라 아주 심한 사람부터 아주 그런 게 없는 사람까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악랄한 소수가, 아주 이 소수가 전체를 망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이런 어둠의 성향, 사이코패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수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태움 문화 아시죠? 태움. 간호사 태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악의, 근데 그게 누군가가 시작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물들게 됩니다. 이게 마치 관습, 그리고 문제가 그런 사람들은, 이 책에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주변을 금목자욱 물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주도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적 있죠? 기억나세요? 지하철에서 쩍벌남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99%는 여러분은 다 본성이 어둠의 쪽이 아니라 밝은 쪽이라면, 80%라면 가만히 있죠. 이 정도 하고. 근데 여러분 중에 약간 과감한 분은 같이 벌릴 수도 있는데, 같이 벌리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야. 아마도 뭐 이제 막 체격이 김동현 씨다, 막 무슨 유도 선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좁히겠지만,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이면 쪽벌날이면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자세로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를 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항의를 하면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악다구니를 쓰는 거야. 아마 회의에서도 독성인간이 있으면 이걸 항의하거나 그러면 선동하고 악다구니를 쓰고, 그럼 사람들이 되게 싸우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악이 주도권을 잡기 쉬운 게, 일반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있으면 악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고, 아마 맞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둘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나를 뭐 했다, 무고죄가 많은데 사실 진짜 무고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 들으면 이거 둘 다 뭐 문제가 있겠지, 네가 연예인인데 여지를 줬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악성인간이 주도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키아벨리적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기만하는 자리를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정치가 그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정치 얘기가 진짜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에 의하면 미국 얘기예요. 어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대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오염하고요, 제로섬 게임이라 보는 거야. 쟤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다.
상대편을 죽이고 승리를 갈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적으로 윤리는 개나 줘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유권자의 저급한 감정과 충동에 호소하면서 비열한 선거운동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에 의하면 미국 얘기예요. 저는 절대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정치활동에 야심을 보이고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금목자흑이라고 주변을 오임시키는 거야. 원래 저분은 저런 게 아닌데 왜 정치판에 가서 저렇게 됐냐? 왜냐하면 악다구니가 쓰고 무조건 제러스 게임으로 만들고 예의와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개나 줘버려가 되는 거야. 저 사람을 죽여요. 같은 당끼리도 싸워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치가는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냉정하고 상대방을 짓밟아도 일만 잘하는 거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진짜 많은 데이터를 연구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분 경제 펀드 매니저가 성격이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코패스야. 막 밑에 사람을 막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거의 닥달하고 막 해고를 막 밥 먹듯이 하고 감정을 건드리고 막 미친 듯이 비난하고 이런 사람 어때요? 내 돈만 불려주면 뭐 큰 문제 없지 않냐?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매니저와 펀드 매니저와 인간성 사이코패스의 펀드 매니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놀라운 게 각 그 펀드 매니저 회사마다 동영상이 있대요. 동영상이 있어서 무슨 동영상이냐? 우리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당신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이런 영역에 투자하고 저희 회사는 이렇게 굴러갑니다 하는 20, 30분짜리 동영상을 이게 다 있대요. 그거를 전부 조사하고 골라서 조사하고 해봤더니 여러분 생각 어때요? 냉혹한 사이코패스 펀드 매니저와 인격이 훌륭한 펀드 매니저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 하면 많은 분들이 인격이 나빠도 닥달하는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놀랍게 30% 이상을 더 많이 번다는 거야. 누가? 인격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저는 제가 그 연구 분야에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대가들은 다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가라고 하고 바깥에서 유명한 교수님들 중에서 직접 만나보면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인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야. 굉장히 인격적으로 파탄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되느니 연구를 잘하는 것보다는 인격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생각하는 거는 인격이 훌륭한 분, 뭐 김빈내리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에 뭐 훌륭한 무기니 교수님, 뭐 훌륭한 여러 교수님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연구도 잘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이 연구는 펀드 매니저도 인격이 훌륭한 분이 훨씬 더 잘하고 정치는 어떠냐? 정치는 여러분 그 사람은 냉혹하고 인성에 문제도 있어도 가자 하는 방향이 옳고 그래도 다 제거할 거야. 가차없이 나쁜 놈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유토피아, 파이아키아로 데려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 사회적 비용과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얘기가 여기에 쭉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이코패스에 끌리냐? 왜 여성들은 나쁜 남자한테 끌리느냐? 왜 끌리나요? 여기에 잘 나옵니다. 이게 여자만 끌리는 게 아니라 남자도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도 정치가를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죠?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나라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여자가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가 아니라 우리는 사이코패스에게 주도권을 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사이코패스는 성격을 기만합니다. 조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어때요? 무정서, 냉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요. 가차없이 해요. 공포감을 심어주고요. 그 마키아벨리적으로 주도권을 잡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인간적인 모습 조금 보여주면 돼요. 조금 뭐 어떤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기도 하면 되고요.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나쁜 남자에게 여자가 끌리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다 보면 왜 우리가 사이코패스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가를 너무 절절하게 잘 끌고,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치러야 될 너무 많은 손실이 있다는 거를 뇌피셜이 아닌 학술, 논문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쁜 남자한테 안 꼬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챕터에 보면 독성인간을 10초 만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되게 흥미로웠어요. 독성인간 나쁜 놈들, 아까 얘기한 4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놈들을 알고 싶잖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을걸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내 상사를 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 언어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뭐 모순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책을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꿀팁 하나만 해주면 외모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듀셴 미소를 보이면 약간 쎄하다는 느낌을 보는 거예요. 듀셴 미소가 뭐냐?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는데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미소.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미소. 그러니까 우리 하악 쪽이 이게 할 때 이게 쉽게 씩 웃고 이게 쉽거든요. 근데 눈은, 눈가의 근육들은 진짜 감정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듀셴 미소, 입만 웃고 있는 미소 있죠. 여러분 쎄한 미소 있어요. 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에 되게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상대방이 의욕적인가, 즉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조종하는 등 무슨 짓이든지 하는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16개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상대방이 어둠의 영역에 있는 다크니스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만 하면 끝이냐? 확인만 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나도 독서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나도 가끔 이상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독서인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법 7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명확한 경계와 규칙을 정하자. 그러니까 이 이상은 안 되라는 거를, 이 이상이 넘어오게 되면 명확하게 거부 표시를 하고 그게 예외가 없어야 돼요. 근데 한 번 때렸다, 이런 얘기 있죠. 상대방 사귀는 사이가 한 대 때렸다, 그거는 명확한 규칙을 훨씬 넘어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막 사과해요. 내가 정말 미쳤나 보다, 내가 잠깐 흥분했나 보다, 한 번만 봐달라. 한 번 목 졸라요. 근데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한 번만 봐달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규칙을 정하라. 제가 읽어보지 않은 책인데요. 소시오패스 변호사가 쓴 회고록도 있대요. 유명한 책이래요. 그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평생 사이코패스였는데, 근데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잘 했는지, 내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지침이 있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선이 있을 때는, 그게 자기가 선을 넘어가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때는 무조건 규칙을 정했대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없는 게 태반이잖아요. 제가 피디님이랑 관계가, 야, 너 아들 뻘인데 이 새끼가 뭐 이렇게 욕을 하면 되게 이상하지만 하지 말라는 규칙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미안했어요, 피디님. 내 아들 같아서 그랬어. 욕한 다음에. 그러면 이 새끼 뭐지 그러지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규칙과 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된다. 2번째, 타인을 지배할 권한을 주지 마자.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저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불리해지면 목소리가 커져요.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거나 뭔가를 지적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면서 욕하고 방향을 틀면서 주도권이 그러면 넘어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면 싫어요. 이 목소리 커지는, 그리고 이 시끌시끌한 게 싫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또 저런다 그러면서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이 독성인간에게 물들게 되고, 이 전체가 마치 어떤 나라의 정치판이 그런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7가지 전략이 있는데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저 이 책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번째 전략까지 말씀드릴게요. 1, 2번 말씀드렸고 7번째 이것도 되게 그랬는데 얼굴 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서류로 얘기하래요. 서류로. 문서로.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가지 영역. 기만이 엄청나요. 이분들은. 관계에 있어서 기만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거짓말하고 나르시시스트고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조종하려고 그러고 이 책에 의하면 사이코패스인데 가석방률이 훨씬 높다는 거야. 일반적인 나쁜 사람보다 감옥에 있을 때 가석방 될 비율이 사이코패스가 훨씬 높다는 거야. 왜? 그런데 기만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사람들 기만하고 갖고 노는 거.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사람, 여러분 느낌에 있죠. 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문서,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근거가 남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요. 구두로 하면 분명히 내가 얘기해 줬는데 난 들은 거 없는데? 뭐 어쩌라고. 응?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뭔가가 있게끔 꼭 해야 된다. 이런 거야. 결론적으로는 이 책에서 독서인간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가, 뭐 이런 책들이,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재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배척해야 될 거냐? 이 사람들을, 독서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감옥에 가두면 안 되냐? 20%나 되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장사하신 분들은 아마 자주 만날걸요? 저는 배달 어플에서 시켰다가 취소하면 그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시킨 다음에 무슨 취소를 해갖고 그거를 공짜로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배달한 분들 그거 막 덥고 추울 때 배달한 분들 돈 못 받잖아요. 그거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독버섯 같은 독성 인간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독을 퍼뜨리는 거가 이 독이 진짜로 사회에 이득인 거냐? 이런 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 책을 읽던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들을 조금 더 정립하는 게 장기적으로 사회가 해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그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소외시키면 더 교활해지고 더 무례하고 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결론은 배척은 어렵다. 같이 살 때 아까 7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규칙과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갖고 그런 사람들도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인 거다. 그러면 20%를 다 제거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좋아지느냐? 예를 들면 배틀로얄처럼 20%를 다 가둬놓고 20%가 또 생깁니다. 또 생겨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내이처와 널추어, 즉 유전적인 것과 양육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겨요. 한 반에 한 명은 진짜 사이코패스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한 반에 몇 명쯤은 어둠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굉장히 폭력적인 애, 막 주변에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때리는 애, 나쁜 애, 뭐 일진 이런 애들 아마 기억나실 거야. 시달린 사람은 평생을 고생합니다.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그것도 개의치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나실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기는 어렵지만 명확한 경계 설정,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정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뭐냐? 더 나은 리더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잘하면 냉혹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좀 사이코패스 같아도 일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훌륭한 인성에 훌륭한 품격이 있는 리더가 보다 좋은 생산성과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 그 악에 물든, 그러니까 어둠의 사람을 뽑을 건가? 일 잘하는 사람, 마키아벨리즘, 이 마키아벨리즘을 신봉할 건가? 아니면 존경하고 품격이 있고 이런 사람을 앞으로
이건 뭐 시의원이든 군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가장 높은 사람을 뽑든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이 책에는 우리가 어둠에 물들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물들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태우잖아요. 내가 간호사인데 나도 태우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예.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큰 소리 치고 집에 가서 아이에게 손찌검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책을 읽고 이런 독성, 이런 나쁜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영역과 주도권을 넘겨주면 안 되고 배척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명확한 경계를 짓고 그리고 리더는 좀 더 좋은, 좀 더 훌륭한, 좀 더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되다. 숨 쉴 수 없이 즐겁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읽으면 수많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머리에.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를 텐데 각기 다른 사람이겠죠, 다들.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진심으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